자, 이번에는 스위프트의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프트 연산자는 C 언어와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거는 길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단항 연산자 있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증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1만큼 감소. 이런 연산자는 스위프트에서 빠졌습니다. 왜? 구문이 헷갈리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연산자라고 해서 딱히 알아볼 건 없어요. 다만 스위프트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추가된 내용에 맞는 연산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동작할지 그 내용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튜플의 연산자. 튜플의 연산자는 이 보시는 것처럼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이 쓰일 수가 있는데 보다 크다, 같거나 작다, 작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같거나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연산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동작합니다. 어떻게? 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냐면 왼쪽부터 오른쪽 튜플의 각 요소별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비교해 나갔는데 비교해 나가는 과정이 두 값이 다를 때 무조건 중단된다. 요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튜플의 비교 연산자를 한번 동작시켜 볼 텐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1과 제브라라고 묶여 있는 튜플이 있고 2와 애플이라고 묶여 있는 튜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뒤가 더 크다라는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쓰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2는 당연히 1보다 크지만 사전 순서로 봤을 때 애플이 제브라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true가 될지 false가 될지는 잘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위의 말을 기억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왼쪽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즉 1과 2를 먼저 비교합니다. 그럼 1과 2를 비교하니까 이건 true죠. 그리고 두 개의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제브라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true가 됩니다. 그러면 3과 애플, 다음에 3과 버드라고 진행을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3과 3입니다. 서로 같죠? 그러니까 두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 요소가 아니에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더 비교해 나갑니다. 그래서 애플과 버드가 비교됩니다. 그럼 버드가 사전순으로 뒤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true가 됩니다. 요 위에 말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은 요것이 유추되고 있는 연산되고 있는 순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구와 도구. 이거는 4와 4를 비교해도 같죠. 다음에 도구와 도구를 해도 같죠. 그러면은 이것은 서로 같은 거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는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true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간략해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블루와 퍼플을 비교를 하면은 퍼플이 당연히 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true가 되고요. 블루와 퍼플을 비교를 하면 이게 당연히 이것보다 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규칙. 불리언 연산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컴파일 오류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두 개의 튜플이 동일한지를 비교할 때는 모든 요소가 다 같아야 된다. 예. 요 위에 있는 법칙을 기억을 해 주시면은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에 불리언은 비교가 안 된다. 자, 이번에는 if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 if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죠. 전 강의에서는 이런 할당문에서 쓰이는 할당문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if문의 조건문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조건문 안에는 반드시 조건문이 불리언 형식의 결과가 나오는 조건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y의 값을 x에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라. C 같으면은 바로 x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스위프트에서는 아무것도 출력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스위프트에서 프린트문이 내부에 아무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되냐 하면은 바로 가로만 나오게 됩니다. 왜? 프린트문이 수행은 됐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가 나옵니다. 안에 내용이 있게 되면 가로도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네임에다가 월드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greet라는 변수는 쓰질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 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쓰질 않습니다. 다음에 name이 월드랑 같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요것은 당연히 프린트 참여문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hello world가 수행이 됩니다. 만약에 위에 것을 주석으로 바꾸고 아래 것으로 문장을 교체하게 되면은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요 내부에 조건문이 아니라 여기 할당문이 나왔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저 시간에 알아봤으니까 간략히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닐 합병 연산자, 그래서 코월레스 연산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A에 물음표 2번에 B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C에서 쓰고 있는 3중 연산자로 바꾸게 되면은 A가 닐 값이 아닐 경우에는 A 값을 할당해 주고 A가 nil일 경우엔 B 값을 할당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에는 exclamation 마크가 있죠. 즉 A는 옵셔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nil 값을 가지려면은 옵셔널만 이렇게 nil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nil 코어레스 연산자에는 A는 반드시 옵셔널이 돼야 됩니다. 자, 예제로 쓰일 수 있는 거, nil 코어레스의 그 예제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디폴트 컬러,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컬러를 레드라고 지정해주고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색깔은 이렇게 옵셔널로 user defined color name으로 이런 변수로 놨습니다. 이제 여기 nil coalesce 나오죠. 그래가지고 사용할 color name to use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옵셔널 나오고 물음표 2번에 다음에 디폴트 컬러 네임으로 표시를 합니다. 뭘 뜻하냐면 이게 nil 값이 아니라면은 이 값을 할당해 주고 이게 nil 값이라면 아직 할당이 안 됐으면 요 값을 할당해 주라라는 간단한 구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3중 연산자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당된 color name to use에 할당된 걸 보면은 red, 즉 이게 user defined color name이 nil이기 때문에 바로 디폴트 컬러가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user defined color name을 blue라고 할당해 주면은 똑같은 nil coalesce를 통과하고 나면은 컬러 네임은 blue가 됩니다. nil coalesce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역 연산자. 그래서 요건 뭐 좀 재밌고 활용도가 높은 건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하면은 1부터 5까지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count는 이런 array,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알아볼 건데, 다음 절에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names에다가 여러 이름을 할당해 주면, 그리고 블라켓으로 이렇게 맞게 되면은 요것은 바로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돼서 name에 count 하면 배열의 총 개수겠죠. 원소의 개수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넷을 쓰게 되면은 4까지 지정하게 되면은 색인이 넘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배열의 색인은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0부터 점점 보다 작게, count 4보다 작게. 그러면 여기 i에 할당되는 변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부터 3까지 4보다 작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 배열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쭉 프린트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2부터 점점점 하면 배열의 끝까지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2니까 0, 1, 2가 돼서 브라이언하고 잭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맨 앞에부터 점점점 2까지 하게 되면은 0, 1, 2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나하고 다음에 알렉스, 다음에 브라이언 이렇게 세 개가 표시됩니다. 자, 여기서 점점점이 아니라 점점보다 작게 하면 0, 1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번엔 변수의 스코프 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써놨는데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약간 다르게 동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 스코프는 여기 포문 안에도 동작하고 이 포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맨 밑에까지 쭉 동작을 합니다. 즉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여기 끝까지 쭉 접근이 가능한 이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스코프 룰이 선언된 이후서부터 끝까지가 되겠죠. 여기 스위프트는 반복문이나 if, while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떠한 그 제어문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변수를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아까도 이렇게 그 이뉴머레이터 쓴 것처럼 여기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포문, 요 반복문 안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변수를 추가로 하나를 더 선언해도 되나 하고서 위에 let로 네임이 선언이 돼 있죠, 월드 값으로. 근데 그 밑에다가 바로 네임을 또 선언하면 이거는 에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어문, 새로운 블럭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기존의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를 중복해서 선언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어떤 하나의 블럭을 만났을 때는 이런 변수를 선언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이런 수행문에다가 또 하나 이미 선언된 변수와 같은 이름의 변수를 또 선언하면 잘못된 재선언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블럭에서 선언된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의 스코프는 이 블럭 안에서만 동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만약 프린트 i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use of unresolved identifier 해가지고 선언되지 않은, 확정할 수 없는 변수 i를 사용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던 옵셔널 바인딩의 스코프, 이것도 물론 if 블럭 안에서 선언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if 블럭을 빠져나간 else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즉 이 바인딩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인딩은 사실 nil 값으로 봐줄 수도 있지만, 이 바인딩은, 옵셔널 바인딩은 오로지 if문 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이 else에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쓰게 되면은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블럭 외부에서는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